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드디어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아마 최근 몇 달간 본 뉴스 중에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중요한 뉴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이 국진당과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서 법사위와 상임위원장 7개를 국진당에 넘기는 거를 합의했습니다. 언론은 박병석이 결국 해냈다. 박병석의 중재안이 통했다면서 이제 박병석 칭찬하고 난리가 났어요. 박병석은 쇳불도 당김에 빼겠다고 8월 9월 내에 국회법 개정해서 아예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쐐기를 받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번에 국진당으로 넘어가는 상임위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체부, 농림수산부,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국회 상임위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국진당에 다 넘기는 거예요. 사실은 법사위를 넘기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지금 이 넘어가는 상임위도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정무위, 교육위, 문체부, 농림수산부, 환경위, 국토부, 예산결산을 다 넘긴다라는 거는 법사위까지 이거는 사실상 내치를 국진당에 맡기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국진당도 민주당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에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국가를 운영하겠다라는 내각제의 신호탄이에요. 요즘 보시면 대통령이 완전히 소외되어 있죠. 송영길 체제가 된 다음에 아예 대놓고 대통령을 무시하면서 당정 혹은 여야 합의만 있어요. 당정 청이 빠져 있어요. 대통령이 뭐하냐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송영길 이후로는 대통령이 협의에 빠져 있어요. 청와대가. 대통령은 그 뜻을 아니까 빠져준 거고. 그러고 나서 비난은 대통령한테 다 넘깁니다. 근데 지금 이 법사위와 이 7개의 상임위를 넘기는 이 작업은 사실은 빅픽처를 봐야 돼요. 모든 것은 내각제로 수렴된다는 거예요. 뭐 혹자는 이거는 이재명 죽이기 위한 법이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추미애 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내각제의 신호탄은 이낙연의 사면론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사면론을 통해서 대통령을 완전히 소외시키면서 여야가 같이 영원히 해먹는 이 내각제로 계속 갔어요. 보면 그 이낙연의 사면론부터 김종인 그 다음에 내각주의자들 뭐 최재형이라든가 김동연이라든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연지 얀지 여두 갈 수 있고 야두 갈 수 있다라는 신호를 계속 줍니다.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은 의미가 없고 자기들끼리 해먹겠다라고 하는 이 내각제의 신호를 주는 거고 사실상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국정은 국진당이 잡아가는 사실상 자기들끼리 해먹겠다라고 하는 걸로 그냥 넘어간 거예요. 왜? 민주당이 더 이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거든요. 법사위랑 이 중요한 예결위 같은 걸 정부에 다 넘겨버리면. 그렇게 해서 국진당이 법사위가 넘어가면은 개헌을 하기도 쉽겠죠. 그러니까 이들끼리의 빅픽처가 있었던 거예요. 이낙연이 자기의 지지율이 20%가 까먹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내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협치의 이 드라마를 써온 것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던 말던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라고 하는 지금 이게 보이잖아, 이 사람은. 본인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 이재명을 죽이는 거에 현안이 돼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은 내각제로 가기 위한 신호탄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당권만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당을 하면서 제2야당 하면서 힘 있는 거, 지역의 토로해서 계속 먹고 사는 게 보장되는 거, 자손까지 세속도로 보장되는 게 얘네들이 원하는 목표예요. 이낙연 같은 게 어디 가서 대통령을 꿈꿉니까? 총리를 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전남지사로 끝날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수로 대통령을 꿈꿉니다. 이렇게 많은 의혹이 있는 사람이 그 아들도 포함하여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당대표를 맡으면서 이 민주당 안에서 내각제 개헌을 선호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 섀도우 수박들과 힘을 합쳐서 이 당 내와 외부를 다 자기 사람인과 자기의 세력으로 난닝구와 똥파리로 다 채우고 나서 이 시동을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고침당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을 버려야도 되는 상황이야. 왜? 자기들한테 힘이 넘어왔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넘어왔기 때문에 굳이 자기 당에서 대선 주자가 나오지 않고 저도 상관이 없는 게임이 된 거예요. 자기들끼리 세세토록 먹고 사는 사실상의 내각제, 대통령제를 하더라도 사실상의 내각제, 자기들이 법사위를 가져가서 개헌이 되면은 이제 내각제로 개헌하려고 하면 언론의 조중동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이낙연부터는 언론개혁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내각제를 끌고 가려면 이거 언론이 필요하거든, 조중동이. 그리고 이 내각제의 식동을 건 인간이 박병석이죠. 박병석도 계속해서 내각제를 얘기해 왔어요. 박병석이 오늘 뭐라 그래요? 결국 한쪽에다가 힘이 실리게 되면은 승자 독식의 정치 구조가 권력이 집중하게 만든다. 과도하게 한쪽으로. 그게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국회법을 개정해서 아예 다 법으로 바꿔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박병석의 움직임, 이낙연의 움직임, 김종인 이 모든 인간들이 하나하나씩 움직이는 이것들을 보면요. 의원내각제로 가기 위한 그냥 빅픽처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결위도 예산안도 통과해 준 거, 추경도 통과해 준 거고 재난지원금도 합의해 준 겁니다. 민주당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는 이낙연이 당대표를 하면서 너무 보였어요. 앞에서는 대통령을 위한 것 같아 하면서 사실상 청와대에나 법안들을 다 뭉개고 무시해 왔거든요. 민주당 했던 이 김어준을 포함한 소위 그 따까리 유튜버들 지금까지 본인들이 주장한 거를, 본인들이 방송한 거를 한 번이라도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앞에서는 조국 추미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이 이낙연을 받들고 있는 이 섀도우들, 정세균을 받들고 있는 이 수박들을 지원해주고 그들의 힘을 공고하게 강화시켜준 거예요. 앞에서는 똥파리 욕을 하면서 사실상 똥파리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난닝구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그들이 충실한 조례 노릇을 한 거예요. 제가 누구누구라고 이젠 정말 구체적으로 입으로 말하고 싶어요. 이제 방송에서. 민주당의 수박은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안철수가 데리고 나간 거는 그 극히의 일부일 뿐이고 그 남아있던 사람들은 본인들이 공천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남아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냥 숨지기고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기만 하는. 근데 임기 말이 돼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질 않으니까 억지로 자기들이 나서갖고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나서서. 사실상 대한민국은 대통령은 그냥 꽃일 뿐이에요. 이 뿌리 깊은 나무의 드라마처럼 대통령은 그냥 한철 피다 피는 꽃일 뿐이고 자기들이 진짜 밀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뿌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기 말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민주당이 집권한 대통령의 비극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대통령과 닮은 개혁성과 대중성을 다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다 쳐나간 게 그런 이유예요. 이재명은 거기서 그냥 운 좋게 살아남은 것일 뿐이고 수박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완벽한 정치 이 당이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그런 민주당을 아무런 비판 없이 계속해서 밀어주면서 오로지 민주당뿐이라고 열린민주당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수박들 섀도우들의 힘을 키워준 게 사실상 이 김어준을 필두로 하는 이 정치 브로커들, 정치 자영업자들, 이 똘마니들이라고요. 이 쓰레기 유튜버들. 지들이 코인 빨고 돈 빨 때는 좋았지. 조국 팔고 추미애 팔고 하면서. 지금 이 민주당의 이 지지자들이 이 유튜버들 밧줄부터 먼저 끊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정말 희망이 없어요. 아니면 이 유튜버들이 진짜 양심이 있으면 지금 당장 민주당한테 이 민주당의 이 당원들이, 권리당원들이 힘을 발휘해서 정말 이 수박들과 섀도우들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라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내든가. 맨날 빅픽처가 어떻고, 신의 한 수가 어떻고, 이런 짓 하지 말고. 희망 고문 하지 말고. 민주당은 이낙연이 당대표가 된 다음부터는 더 이상 더 나아질 수 없는 몰락의 길로 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몰빵론부터 민주당은 끝나가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독배를 마셔서. 이번에 법사위를 국힘당에 넘기는데 민주당에서 급속도로 비밀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찬성했고요. 20명 넘는 사람들이 기권했어요. 반대한 사람 15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민주당은 그냥 수박밭에 쇠매 몇 개 있을 뿐이라고. 180명 중에 그나마 멀쩡한 사람이 한 15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민주당의 실체였고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년 반 동안 우리는 운명을 거스르는 1년을 보낸 거예요. 대통령을 능욕하고 대통령의 손발을 다 묶고 있으면서 사실상 대통령의 손발을 다 묶으면서 언론 플레이는 대통령 탓으로 다 돌리면서 개혁을 다 막은 이 똥파린 안닝구들이 지지하는 이 저 세력들, 저 의원들의 힘을 키워주는 짓을 유튜버들이 한 거예요. 이 대형 유튜버들이. 진짜 지지자들이 이제는 낯을 들고 민주당한테 가야 되고 아니면 정말 민주당의 이 내부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바꾸게 해달라고 진짜 소리를 높여야 되지 아니면은 이보다 더 최악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왜냐, 이제 얘네들은 지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유튜버들 대충 이용해 먹고 이제 버리잖아요. 이제 안 나옵니다, 이 사람. 방송도 안 나와요. 민주당 의원들 보면. 필요가 없거든. 왜?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을 보지 않고도 기득권들만 바라보면 안전하게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데 뭐하러 유튜버 나오고 뭐하러 지지자들 말 듣습니까? 자기만 위험해지는데. 김용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안전할 것 같아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리고 김경수도 박원순도 안희정도 다 보세요. 과연 저쪽에서 친 거 맞습니까? 조국도? 추미애도? 개혁의 걸림돌이 되면서 개혁성과 대중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 자기들이 세세토록 그 권력을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인간들은 다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재인 같은 인간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젠 내각제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힘을 실어준 게 이 쓰레기 유튜버들이라는 거예요. 김어준을 포함하여. 진짜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극은요, 정말 소수의 목소리를 무시하면서 힘 있는 자의 목소리를 기대면서 자기의 뇌를 놨다라는 거예요. 사고의 근육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난 군중으로부터 멀리 해야 된다라고 외쳤지만 듣지 않았던 거에 지금의 이런 진짜 참극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김경수 지사가 감옥에 갔는데 저는 금방 제가 다스베이다 듣고 저 진짜 충격받았어요. 김경수 지사가 감옥 간 거는 이제 새로운 서사의 시작이고 김경수는 대통령이 될 거다. 이거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당하고 정경심 교수가 감옥 갈 때도 감옥 가는 게 종수처 통과를 위해서 더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저는 제 귀를 의심했는데 이 정도면 김어준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장기판에 졸로 보는 것 같아. 자기는 무슨 전장의 사령관으로 보는 거고. 이런 사람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소리, 한 사람의 사고, 제대로 된 어떤 사고의 근육이 없이. 깨심이란 말은 다 허상이에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